작은 시골 마을의 귀족으로 시작해 유럽의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합스부르크 가문. 어렵게 가문을 읽은 만큼 누군가에게 다시 그 힘을 나눠주고 싶지 않았던 이들은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근친혼. 결혼 정책으로 매우 큰 혜택을 누렸던 합스부르크 가문이었기에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가문의 혈통이 끊기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이러한 결혼 방식을 선택한 것인데요. 과연 그들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이들이 근친혼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파멸을 맞이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굴탱이! 가문의 운명을 바꾼 근친혼. 합스부르크 가문의 카를로스 1세가 스페인의 왕위에 오르면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시작됩니다. 카를로스 1세가 퇴위한 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오스트리아에 있던 그의 친동생인 페르난디드에게 넘어가게 되죠. 이를 계기로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근친혼으로 가문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은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조 때부터입니다. 유럽 중앙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와는 달리 유럽 서쪽 끝에 위치한 스페인은 바로 옆나라였던 프랑스와의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가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았죠. 게다가 스페인은 철저히 가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개신교를 믿는 주변 나라와는 거리를 두다 보니 결혼 상대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 같은 경우는 영국 여왕, 프랑스 공주와 정략적으로 결혼했지만 이상하게도 후사가 생기지 않아서 결국 사촌 및 조카와 결혼하는 근친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근친혼은 이후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에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되는 시발점이 되죠.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근친혼이었지만 이러한 선택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손들에게 심각한 주걱턱, 부정교합 등 끔찍한 유전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근친혼으로 태어난 카를 5세, 펠리페 2세, 펠리페 4세 등은 윗턱보다 아래턱이 심하게 튀어나오는 주걱턱으로 인해서 정확한 의사소통 또한 어려울 정도였죠. 이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기괴한 턱을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합스부르크 턱. 현대로 오게 되면서 합스부르크 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는데 세대에 걸쳐 근친혼이 계속될 경우 유전적으로 주걱턱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펠리페 2세는 사촌인 마누엘라와 결혼하여 돈 카를로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카를로스는 한쪽 다리를 짧은 기형으로 태어날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채 태어났죠. 심지어 그는 7살 아이의 지능에 불과했고 감정 또한 절제하지 못하여 심각한 폭력성을 드러내어 결국 후계자 자리에서 쫓겨나 방 안에 갇혀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돈 카를로스의 부모는 사촌지간이었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의 귀여운 공주로 유명한 마르게리타 공주는 삼촌과 결혼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펠리페 4세의 딸인 마르게리타 공주 또한 근친혼으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녀는 웨스포이자 고종사촌 겸 육촌인 레오폴드 1세와의 결혼이 결정되었죠. 레오폴드 1세는 자신의 신부인 마르게리타 공주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그녀의 초상화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 천사 같은 모습과는 달리 마르게리타 공주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근친혼의 부작용인 주걱턱 유전이 나타났고 그녀의 초상화를 담당하던 왕실화가 벨라스케스는 주변인들과 사물을 이용하여 그녀의 주걱턱이 부각되지 않도록 최대한 감추려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하지만 그녀 또한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임신과 유산 등으로 인해서 건강을 크게 해친 탓에 21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돈 카를로스나 마르게리타 공주도 근친혼의 피해자로 유명했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 결함의 끝판왕과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펠리페 4세의 아들이자 마르게리타 공주의 동생인 카를로스 2세로 그를 실제로 가까이서 지켜본 기록들을 보면 사람이라기보단 괴물로 표현되고 있죠. 그는 운동하는 법을 모르고 과학이나 문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며 읽고 쓰는 것도 거의 못한다. 그의 얼굴은 길고 좁고 가늘하며 불균형한 이목구비가 기괴한 생김새를 형성한다.
그는 아래턱이 너무 많이 나와 위아래 치아가 맞 부딪힐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을 통째로 삼킨다 의 기록들처럼 카를로스 2세는 태어날 때부터 온갖 심각한 기형과 유전병으로 고생했으며 정상적인 생활조차도 매우 힘들었죠. 왕위를 이어받을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어머니 마리아나가 대신 섭정을 맡아야 했고 2번이나 결혼했지만 후사를 얻지 못하여 평생 온갖 병마에 시달리다가 38세의 나이로 요절할 정도로 불행한 인생을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로는 이례적으로 국왕인 카를로스 2세의 시신을 부검하게 되는데 심장은 후추 알갱이 크기만큼 작았고 내장은 부패되어 있었으며 신장에는 무려 3개의 담석이 있었을 만큼 온 몸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식 기능의 문제로 성장애를 겪었을 것으로 후대 의학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사를 얻지 못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합스부르크 가문의 짧은 수명은 마르게리타나 돈 카를로스만이 아닌 근친혼 이후 스페인 왕실의 자녀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공통적인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친혼 이후 스페인 왕실 34명의 자녀 중 반 이상이 10살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수굴탱이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적 결함으로 결국 후계 구도가 불안정해진 스페인은 10여 년에 걸친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했고 결국 스페인의 왕위는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차지하며 1714년을 끝으로 스페인에서 합스부르크의 가문의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가문과 영토를 번영시키기 위해 선택했던 근친혼이 오히려 가문의 약화와 몰락을 재촉하는 재앙이 됐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과는 달리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후로도 200년이나 넘게 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최초의 여왕이었던 마리아 테레지아가 자신이 사랑했던 프란츠 1세와 결혼하면서 마침내 근친혼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죠. 합스부르크 가문은 나폴레옹에 의하여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도 오스트리아에서 그 영향력을 유지해 오다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국력이 약해졌고 마지막 황제 카를 1세 때에 이르러서는 1차 세계대전의 패망에 따른 전쟁 책임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혼으로 얻은 권력으로 흥했지만 결국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결혼 정책을 유지하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합스부르크 가문. 인간들의 지나친 욕심이 결국 자신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